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내용이 단백질이에요. 요즘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고 전달도 하고 또 내가 먹는 단백질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또 좀 정확하게 알면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먹고 또 소중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과 그의 역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작용해서 해독하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단백질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무엇을 만드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근육, 그리고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 장기, 혈관, 호르몬, 면역세포 이런 거를 단백질이 다 만들고 주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잘 배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약 60조 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가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 재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을 잘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하는 5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근육 생성이에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찢어져요. 그럼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지고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내 근육이 회복되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찢어진 근육에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상되거나 근손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몸무게를 재잖아요. 근육은 무겁기 때문에 살을 무게를 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제 체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체력이 없고 금 노화가 오고 막 기력이 없어 보이고 하는 게 결국엔 전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쉽게 피곤해져. 그래서 너무 이제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잘 걸려요. 그리고 어떤 거에도 회복이 느려. 잘 복구가 안 되고 피로감이나 뭔가가 잘 빨리빨리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염증이 잘 생겨.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우리가 이제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도 면역력을 주관하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호르몬 생성을 하는 거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그리고 면역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이 굉장히 어 회복이 잘 안 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오래가고 또 살이 쪄 체중이 증가해.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회복이 안 되고 어떤 이런 호르몬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이제 증가하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몸의 이상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것 또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거나 다이어트하거나 우리 TRM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게 빠르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한 삶을 살다가 이것을 공부를 하고 TRM가 들어가고 해독이 되면서 단백질이 보충되면서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에도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단백질. 우리 몸의 혈관 탄성, 혈액 운반에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탄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어지럽죠. 그러니까 편두통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단백질이 부족한 부분도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피로곤하다라는 건 계속 피로가 계속 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탄성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숨도 쉽게 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이제 이 어지럼증도 이제 호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해독작용이에요. 우리 몸은 매일 독소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독소가 쌓이는데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게 간이에요. 그런데 간에 해독 시스템을 돌리는 게 단백질이야.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하는데 단백질을 간과하지 않고서 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성과를 빠르게 내는 게 우리가 이 TRM를 하나하나 쪼개서 만났을 때 우리가 먹고 있는 쉐이크 그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독 시스템을 돌리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이 많고 붓기가 이제 잘 안 빠지고 몸이 무겁고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 1번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게 부종이 빠지잖아요. 부종이 빠지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주는데 몸무게는 별로 안 줄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 무게를 재지 말고 이 바디라인을 보세요라고 하는 게 1번이 이제 부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독작용도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게 또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후에 슬로우 러닝이나 우리 트레킹을 하면서도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단백질을 먹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근육의 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오고 거기서 이제 손상이 오는데 회복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을 넣어서 회복하고 이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하는 거지. 이때 단백질이 없으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야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빠르게 어떠한 이제 근육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때 뭐가 효과적이냐면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근육을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피로감을 빨리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이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을 잘 채워주는 데는 어디가 또 없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결국에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근손실이 오니까 체지방이 늘겠죠. 근데 이 근육이 좋아지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게 되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체지방이 감소하며 근육량이 늘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사량이 좋아지니까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슬처럼 계속 연결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합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만성 피로. 늘 피로해. 그리고 이제 근육이 감소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가 얇아지고 배통이 넓어지고 엉덩이가 다 빠지고 하면서 이제 계속 허벅지가 얇아지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감소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고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도 하수구에 물 빠지듯이 빠지는 게 근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육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면서 더 중요하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근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을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럼 탈모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탈모인 사람들이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만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머리카락에 힘이 나고 이게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톱이 약해지고 이제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제 이런 것도 단백질의 역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고 피부 탄성. 그래서 이제 피부 탄력이 이제 떨어져요. 그럼 푸석푸석해져.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퍽썩 늘잖아요. 노화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탄력이 다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살이 잘 안 빠진다라는 거가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단백질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왜냐하면 1번으로 근력을 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굶어서 안 빠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굶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면 조금 먹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빠진다라고 하는 거꾸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이 필요한 양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몸무게의 0.2배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0.4에서 0.8 정도 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0kg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60g에서 하루에 80g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60kg다라고 하면 80g에서 100g까지 먹어줘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손실이 빠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리고 단백질을 먹을 때 나름 먹는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많이 먹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쉐이크가 보통 이제 15g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면은 30g이에요. 그러면 아침, 점심으로 두 개씩 먹게 되면은 6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의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또 계란이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6g 정도 되니까 그러면 쉐이크 두 개에 계란 두 개 정도가 한 끼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단백질을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쉐이크 그냥 하루에 한두 개 먹잖아요. 계란 한두 개 먹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늘 특정 반응해야 돼. 내가 오늘 몇 그램 먹었는지가 특정 반응해야 돼. 그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 스스로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에 이제 좋은 음식들을 이제 추천해 주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하면 이제 가장 1번으로 손쉽게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계란,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그리고 이제 생선, 두부, 콩, 견과류, 그리고 이제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많이 먹고, 또 이제 안 먹고, 이게 아니라 하루에 잘 나눠서, 골고루 잘 나눠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을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건강과 다이어트, 운동을 위해서는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건강하고 예뻐지고 싶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 하는데 그 중심에 단백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러닝 하면서도 운동 같지 않은데 꼭 이 단백질을 먹어야 돼? 니네 운동은 이렇게 조금 하고 이렇게 뭘 많이 먹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먹어줘야 되는 게 기본 베이스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꼭 슬로우 러닝을 해서 이걸 꼭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과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들이 너무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또 이제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막 열심히 먹어. 그러면 이 단백질이 어디에서 분해를 하냐면 해독, 안에서 이제 분해를 해요. 우리가 해독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신체에서는 해독을 하는 기관이 5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피부, 두 번째가 폐, 세 번째가 신장,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당, 그리고 가장 큰 해독의 기능이 간이에요. 그래서 해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단백질이랑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번 이어져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이 해독할 때 필요한 조건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생활하면서 독소가 매일 나와요. 우리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우리가 매일 해독해야 돼요. 디톡스 해야 돼.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이 쌓여서 맨날 그렇게 해독해야 돼? 라고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30%의 노폐물이 매일 쌓여요. 그냥 숨만 쉬어도.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독소가 쌓이고 만들어지느냐 하면 음식에 이제 첨가물 우리가 항상 클린한 식당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미세먼지 이제는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술, 또 우리가 약, 또 스트레스, 농약, 우리 음식물에서 농약을 비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몸을 매일 쌓이게 하고 무겁게 하고 피로해지고 염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게 매일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기능을 잘 돌리게끔 하게 되면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야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해독할 수 있는데 강력한 정화 공장이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해독이 잘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단백질이에요. 내 간이 가장 큰 해독의 공장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단백질이 없으면 그 간의 해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1번이 단백질인데 간 해독,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효소나 해독의 효소가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죠. 왜냐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린 숨만 쉬어도 30%의 독소가 매일 쌓여요.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모레 쌓이고 계속 쌓이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데 걔가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가 계속 축적이 쌓여. 그러면 우리가 바디 버전 하잖아요. 발목까지 찼을 때, 무릎까지 찼을 때, 허리까지 찼을 때, 어깨까지 찼을 때,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찼을 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 치매, 파키슨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독소가 쌓여서 그런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로 회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감기가 자주 걸린다 이미 종아리까지 독소가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안에 해독 기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단백질이면 두 번째가 항산화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얼리먼츠, 라이프펜, 유스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몸에 크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티알미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얼리먼츠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독소를 분해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분해하고 이 간의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식물 영양소가 꼭 있어야 얘가 잘 해독의 기능이 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충분한 수분이에요. 그래서 왜 물을 안 먹어라는 현대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안 먹어라고 해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공장에서 간에서 잘 해독을 했어. 그래서 이걸 내보내려고 하면은 뭐를 타고 내보내야 돼? 물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는 마지막에 이 수분을 타고 소변이나 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게 돼요. 근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독소 배출이 느려지고 독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아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변과 대변과 땀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장거현상이 나는 변비가 너무 심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해독되는 독소는 대변으로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데 변비가 있으면 독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게 어디로 가요? 다시 간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슬로우 러닝 하면서 그걸 다시 간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간이 맨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굉장히 재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재흡수가 돼요.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맨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과 짝꿍이 뭐예요? 야채예요. 그래서 우리 식단에 보면 오색야채를 드세요라고 하는 게 식이섬유가 그 노폐물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해요. 간의 공장이 아무리 열심히 돌려서 내가 배출해서 보내도 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건 다시 간으로 온다. 그래서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간이 어, 힘들어지면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만성 피로가 와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고 그 피부톤이 아주 딱딱해. 막 기미, 잡티, 막 이런 게 막 생겨. 이런 것도 전부 다 간이 힘들어진다라는. 그리고 이제 두통, 머리가 너무 아파. 막 이제, 그래가지고 머리가 묵직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 왜냐면 맨날 똥물을 뒤집어 쓰고, 배출이 잘 안 되니 이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무거워. 그리고 붓기가 많아. 왜냐면 해독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붓고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이런 내가 지금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간이 조금 해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 해독 과정에서 또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단백질을 잘 먹었어. 그래서 해독 기능을 하고 있어. 근데 해독을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정말 심한 분도 있어요.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 암모니아도 해독 기능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 소변으로 배출하고 해독이 잘 되시는 분들은 얘가 다 이제 대소변으로 잘 배출이 돼요. 근데 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암모니아 자체도 배출이 안 돼요. 암모니아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독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배변이나 소변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우리가 먹는 아까 얘기하는 고기, 계란, 생선, 쉐이크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미노산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모든 이제 세포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피부에도 전달되고 근육에도 전달되고 혈관에도 전달되고 손톱, 발톱 이런 데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암모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면 이 독성분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간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이제 정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암모니아 독성이 약한 물질, 요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소로 바꾸는 이 과정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간에서 이걸 빠르게 해독해서 요소로 전환해서 소변으로 빨리빨리 배출을 해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하는데 이 과정을 요소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네,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진짜 경이롭더라고.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제 경이로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다 쓰고 나머지 이제 에너지로 이제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간이 해독이 안 되면 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암모니아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는 그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안 먹어. 우리는 이제 매일 독소가 30%씩 쌓여. 근데 그 간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 독소가 더 많이 쌓여.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몸은 다른 방법으로 배출을 해요. 왜냐면 이 암모니아를 끌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강한 독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해치거든. 그러니까 살려고 몸이 막 배출을 시켜. 근데 어디로 배출을 시키냐면 혈액, 폐, 땀, 피부 이런 걸로 이제 암모니아를 배출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입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땀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찌렁내가 나. 이게 되게 심해요. 그리고 이 폐에서 이제 이게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게 되면 숨에서 나는 그 숨만 쉬어도 이 사람 옆에 지나가면 찌렁내가 나.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땀 냄새가 심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다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숨에서 나는 냄새는 암모니아가 폐를 통해서 가는. 그러면 얼마나 이 독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냄새가 캐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독소가 어디까지 찼다? 어깨까지 찬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구제해주고 살려줘야 돼. 이게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암모니아 해독이 느려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간이 좀 약해라고 하거나 간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모니아 해독도 느려지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많은데 영양제를 안 먹어. 그냥 막 그 헬스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만 막 해서 벌컥 하겠다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이 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쉰내가 나고 냄새가 이제 고약하게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변비가 심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물을 안 먹어. 그냥 커피만 막 먹고 막 물을 잘 안 먹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해독 기능이 아까 암모니아는 뭘로 나간다? 소변과 대변으로 나가. 근데 이제 수분 섭취가 작으면 우리 몸은 일단 모든 이제 내보내는 기능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간 피로. 간이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독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간 해독이 잘 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충분한 이제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독류, 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잘 만들어지게끔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비타민 B군. 그래서 우리가 밀크시슬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간 해독에 효소 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은 무조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드라이버 이런 거 굉장히 피로감이 빨리 좋아지잖아요. 그 오버드라이버도 비타민 B군. 그리고 이제 밀크시슬 우리가 이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 그래서 해독 기능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탄소를 제거해 주는 건 유일무이하게 항산화 영양소예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는 시간이고, 또 이제 충분한 물, 내가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요소로 바뀌어서 독소로 내보내려면 소변이 이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바빠서 소변을 참는 분들, 그래서 성가셔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치열하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 야 정말 죽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 옆에는 잘 가지 마야 되겠다.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장 건강. 독소가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흡수가 돼서 간은 맨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내가 해독을 하려고 할 때 변비를 잡지 않고서는 해독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하지만 단백질을 먹으면 해독 과정도 꼭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단백질 좋다고 단백질만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을, 그래서 단백질 하면 막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간을 더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간 해독을 돕는 영양소를 꼭 챙겨야 되고, 충분한 수분과 장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몸이 깨끗하게 순환되는 건강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을 키워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다시 끌어올려 주는 것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해주면 몸은 알아서 지켜나갈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요? 뭐 언제까지 그거는 내가 능력을 키워나가는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을 먹고 항산화 영양소를 챙기고 물을 잘 먹고 물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 몸은 내 스스로 해독의 시스템에 불을 켜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어, 불쌍한 몸이 내 시스템이 스스로 해독 시스템을 불을 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금 하는 작은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이 나의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면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고 함께 뛰는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도와주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단백질과 해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